안녕하세요. 이근기 TV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주 11월 25일 날은 이제 사람이 좋다 다섯 번째 책을 내신 이근규 저자님께서 북코선트를 아주 성공리에 성황리에 좀 잘 마치시고, 그날 사실은 이게 좀 이제 또 라이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좀 이게 많이 정리하고 이런 거 못했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2주 정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사람 좋다 북코선트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또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거 다 올려놓으셔야지. 제가 여전히 이게 여러 번 해봤지만 이게 혼자 있기는 쑥스럽습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좀 추워졌는데 오늘도 제가 이게 밭에 나가 보니까 마늘밭 비닐 씌우려고 갔더니만 땅이 얼었더라고요. 며칠 사이 좀 추웠던 게 많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이게 좀 항상 연말연시에 그렇지만 이게 주위가 다 춥더라도 우리가 좀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이웃과 같이 마음도 나누고 여러 가지 나눌 것들을 나누다 보면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따뜻한 책이 또 사람 좋다 아닌가요? 제가 이거 이게 홍보해도 되죠? 감사합니다. 사람 좋다. 너무 좋네요. 예. 요새 사람 좋다 얘기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네네. 저게 이제 사람이 좋다라는 그 얘기를 지난번에 이낙연 전 총리께서 네, 그때 오셨죠. 설명을 잘 하셨더라고요. 네. 두 가지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사람이 좋기도 좋다. 하고. 네, 아주. 역시 국무총리 되신 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대단히 저도 아주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때. 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한 우리가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특집으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귀한 순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번엔 좀 맛있는 차를 준비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근규 TV에 출연료는 없는데 대신 아주 귀하고 맛있는 차를 대접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차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오늘 맛보여드린. 그러면 오늘 오시는 초대 손님 때문에 저도 이제 한 잔 넣어. 그런 셈이죠. 아니 그렇죠. 원님 덕에 나가야 나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오실 때까지 우려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많이 이제 연말연시 지금 추운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추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아까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라는 한다는 의미, 그다음에 또 이근기가 좋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좋은 사람 대열에 좀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원래 우리 정철영 기자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도 괜히 꼭 자아자찬 이렇게 하는 것 괜찮아요. 좋은 거는 자랑해야죠. 그래요? 자랑하고 하여튼 또 부족한 거는 반성하고. 네네네. 반성할 게 많습니다. 하여튼 좋은 자세예요. 그런 이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좀 이렇게 이 조금이나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25일 날 이게 북코선트가 아주 제가 저는 많이 관여는 안 했지만 어쨌든 보기에도 너무 흡족하고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뒷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전화를 어제 하셨는데 또 오늘 또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흔들려서 네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걸 하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책에도 나와 계시고요. 이분이 책 가져오신 분들 한번 책을 펼쳐보셔도 네네네. 몇 페이지? 114페이지? 114페이지. 주철웅 선생님. 네네네네. 금성면 할산리 주철웅 전 이장님이시면서 또 금성면 35회 동창회장님, 또 자유일 방범 대장님을 하고 계신 우리 주철웅 전 이장님 모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게 이제 원래 처음 제가 글을 썼을 때 제 제목은 호박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 원래 제목을. 그런데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호박이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호박이 보면은 살짝 생략하고 네. 생각나는 사람으로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으로. 네네, 우리 편집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네. 이분이 책에도 있지만은 이제 이분이 서울에서 인쇄 출판업을 오래 하셨어요. 아주 네네. 오래 하셔서 큰 사업을 하시다가 네.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네네. 고향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근데 마침 이날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네. 밭두덩에 호박이 이렇게 막 이제 있는 거고요. 난 걸 보고 네. 제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제 어머님이 호박나무를 해주면은 제가 맛있게 먹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서 이 호박 좋아하는 이근규한테 맛을 보여줘야지 해서 호박을 이제 한 덩이를 따가지고 네. 챙기시면서 또 모처럼 또 금성활산에서까지 나오는 김에 호박만 가져오기가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네. 복분자에 뭐 꽈리고추도 또 좀 새로 따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어요. 네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널리 알리기도 할 겸 홍보도 할 겸 해서 제가 책에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페이스북하고 네네. 그 인스타그램에 먼저 이렇게 올라가 있던 글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었습니다. 사실 이게 나올 때쯤에 여기도 있지만 왜 활산하고 그쪽 뭐 얼굴 그쪽으로 왜 우박이 많이 우박 났었잖아요. 피해가 많았죠. 우박 피해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 대추 우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나 글도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 우박 피해를 맞은 속에서도 그 다시 또 일어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진짜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농업인으로 새롭게 거듭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나누려고 하는 마음.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호박만 이렇게 있어도 전 너무 감사한데, 복분자도 가져오시고, 네. 뭐, 꽈리고추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그걸 또 일부러 따셨어, 일부러. 그래서 이것도 맛보여줘야 되겠다. 이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여름이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뜨거운 보이차를 제가 한 잔 대접을 했어요. 이열치열. 그랬더니 또 잘 음미하시면서 올해가 특별히 농사 짓는데 어려운 해였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정 의장도 농사 지면서 올해 고생했죠. 봄에는 냉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호우,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뜨거운 때 폭염도 있었고, 또 때 아닌 우박이 내려가지고 또 그렇죠. 농사 다 줘놓는데 뭐 배추 피해 없었어요? 뭐 구멍 뚫리고 그랬죠. 저희는 뭐 사실 그래도 뭐 하여튼 그래도 뭐 이게 뒷얘기지만 또 대추 농사를 또 주셔가지고 대추도 또 가을에 가져오셨어요. 제가 그건 이제 책 나오기 글 쓰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대추가 열리면 한번 맛보여주겠다고. 저도 누군가에게는 좀 생각나는 사람이 좀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딱. 지난번에 저 절임 배추 맛 좀 봤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주철웅 선생님 한번 좀 모셔볼까요? 예. 자, 일로 모시죠. 이쪽으로 모시죠. 이게 이제 저 차가 잘 우러날 때가 돼서 제가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분기 TV 구독자들께 인사 좀 한번.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구독해 주시고 하여튼 저도 농사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주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기 처음에 이제 청풍 상고? 네. 청풍 상고를 졸업하셨죠. 예전에 상고는 정말 명문이었어요, 다들. 상고, 농고, 뭐 공고 이게 다 명문이었는데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상고나 농고보다는 또 인문계나 또 요즘 또 지식정보 쪽, 컴퓨터 공학 쪽이 많이 또 지망들 하고 있죠. 지금 뭐 상고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디지털 학교라든가 뭐 관광학과라든가 뭐 거의 그런 쪽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 청풍면 보면 청풍면에 청풍면에 금성면 이제 활산이 고향이시니까 옛날엔 거기 수몰되기 전에 이제 거기서 청풍 상고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좀 청풍에 상고가 있었다는 거 옛날에 있었죠. 처음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여쭤보려고 제가 이해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그리고서 이제 청풍상고를 졸업하시고 이제 서울에 가셔서 출판사를 내셨는데, 저 출판사에서 진짜 사업을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쭉 말씀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웅비 미디어, 웅비하다 이죠. 웅비하다. 일단 웅비 미디어를 창업하셔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저 상업계 고등학교 그 일종의 그 참고서죠, 참고서. 참고서. 네. 교과서가 아닌 이제 참고서로. 옛날 상고에서는 이제 뭐 주산이라든가 북이. 북이라든가 네네네. 이제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기 전엔 타자 네네. 이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대한상공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거의 필수로 따야 졸업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주산 문제집부터 시작해서 뭐 주산 문제집은 앞으로 좀 앉으시죠. 더 바짝 앉으세요. 예. 판매도 많이 했죠. 네. 전국에 뭐 제가 60개 대리점을 가지고 판매를 했으니까 60개 되죠. 상고생 치고 아마 80년대 말 이때 졸업한 사람은 거의 제 책 가지고 아마 공부한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시겠네요. 그럼 그게 이제 웅비 미디어에서 발간한 참고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이제는 뭐 작년층이 됐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웅비 미디어가 아주 전설 속에 있는 출판사군요. 이게. 뭐 전설이라 그럴 전설이죠. 거야 없겠지만 예. 하여튼 이제 대충 하면은 이제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기도 할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6개 업체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의 1위를 독주하다시피 좀 했었죠. 네. 그래서 견제도 많이 받고 그래서 1등을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1등을 지켜나간다는 게 뒤에 2등은 뒤통수를 보고 쫓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어디 가도 이게 이제 책명을 지을 아이디어, 그리고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출판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문사 사람들도 좀 알고, 주부생활이라든가 이런 잡지사 사람들도 알고 그래가지고, 저는 주산 문제집을 최초로 윤전기로 찍었어요. 신문 찍는 서울신문사 가서 윤전기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80년대 초 이때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는 주산 문제집이 거의 신문 용지로 했었거든요. 약간 거뭇거뭇한 갱지라 그래가지고 신문 용지로 했는데 저는 그걸 백상지로 확 바꿔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1등을 지키려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뭔가 좀 다른 다르게 좀. 그러니까 이제 전국으로 이게 쫙 배포가 되니까 어린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얀 종이로 된 책만 찾더라고. 백상지로 하니까 이런 뽀얀 백상지니까. 그래서 계속 선두를 좀 지킬 수 있었죠. 그 선두를 계속 지키다가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딴 사람이 한 6개월 되니까 다 따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그전엔 흰 바탕에다가 까만색으로 인쇄만 했는데 칼라로 가자. 그래서 올 칼라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올 칼라로 더 해버렸죠. 알록달록하게. 그러니까 다음엔 또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알록달록한 것만 찾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청천연색으로 만들었다. 칼라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1위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진짜. 그 제천이 낳은 출판계의 거물. 아니고 거물은 아니고 어쨌든 뭐 촌놈이 어떻게 보면 좀 추세했다고 볼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만큼 노력해서 이룬 거죠.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여기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려고 이제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신인 척도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형제간이라든가 제가 5남매의 장남인데 형제라든가 뭐 삼촌이라든가 작은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단신으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도 사실은 없죠. 그게 제가 겪고 나 보니까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랬던 사람들은 서울에서 뭐 삼촌들이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대학도 나오고 사업 경험도 있고 직장생활 경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간접적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는 많이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더 많이 겪었고 또 이제 실패도 좀 하고 그래도 하여튼 뭐 열심히 한 덕에 하여튼 꾸려는 나갔죠 잘. 그러다 이제 IMF라는 복병을 만나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뭐 지금까지 헤쳐오긴 왔지만 더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너무 정직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성실한 것도 좋지만 너무 정직한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해도 그렇게 또 하겠죠. 예. 예, 원래 딱 뵈면 정말 이렇게 아주 나정직 예. 투명하고 맞아요.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맘먹고 사는 분이라서 사업을 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뒷거래를 잘 안 하시고 또는 이렇게 좀 그렇죠. 검은 그런 장구 쓰지 않고 예. 그것은 아주 공명정대하게 그냥 잘 내가 하셨죠. 성실하게 하는 걸로 그럼요. 이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들 이야기가 있으세요. 아드님이 예. 이제 저 출판사에서 네네. 그 알바를 하신 거예요. 교정. 아,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컴퓨터로 그렇죠, 자꾸 하지만 예. 교정을 봐야 되거든. 뭐 네네. 띄어쓰기, 맞춤법, 뭐 숫자 같은 거 다 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여기서 알바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 용돈 막 주는 것보다 그렇죠. 예. 일 시키고 그렇죠. 또 정당하게 사회 경험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도와주러 던진 나온 거죠. 네네네.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업계 참고서니까 뭐 부기, 회계, 뭐 그렇죠. 다양한 그런 네. 분야의 것들이 교정하면서도 이제 보이겠죠. 읽게 예. 되죠.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이제 좋은 또 뭐 일이 앞길이 있으면, 열렸다면서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우리 아들도 경영학과를 다녔으니까 네. 경영학과 다니니까 어차피 회계는 좀 배워야 되고 네.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개정 과목도 익히고 교정도 보고 그러다 아. 보니까 이 회계가 재미있거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 시험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 그렇게 알바를 하다가 알바를 하다가 회계가 재미있으니까 결심하신 거네요. 회계사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음.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회계학원을 다녀가지고 네네. 회계사 시험에 1차, 2차, 3차를 다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아. 이야, 참 그 바람에 어려운 건데, 이제 어려운 건데, 이거. 대학교에서도 아주 뭐 좋은 대학을 다닌 건 아니지만 상명대학교를 다녔는데 상명대학교에서 회계사 시험에 1, 2, 3차를 한 번에 합격자 수가 그 회계사 배출하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네네네. 전학년 대학 졸업 때까지 다 등록금을 다 내주더라고. 아 그건 또 저도 가서 그 저 교수님하고 면담도 한번 하고 네, 예. 덕분에 아들 덕분에 네. 뭐 아들 덕분이기도 하지만 또 저 아들 자랑이 아주 또 밤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 나누면서 보니까 그 내 삶을 정직하고 투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걸 보고 자녀들이 그렇죠. 따라한다. 따라하고 또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일종의 하나의 멘토처럼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님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더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킨 거죠. 네네.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희생을 하고 이 은혜를 베푼다거나 딴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면은 본인한테는 우선 득이 안 돼도 후손들한테 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뭐 아들이나 딸이나 다 잘 되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위안도 되고 네. 현실도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어. 그 영국 속담에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먼저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 또 이제 아가페적인 그렇죠. 예. 그 부모 형제 또 사회적 그런 공공에 대한 사랑도 있는데 사랑을 끊임없이 하니까 사랑은 되게 헌신과 또 희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끊임없이 주고 나누고 져주다 보니까 억울한 거라 이게. 이거 왜 이러나. 그래서 이제 좀 도대체 이 사랑을 해가지고 남는 게 뭐야 이런 이제 토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그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토론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보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찬웅 선생님께서 살아온 삶이 이렇게 성실하고 또 많은 뭐 이렇게 책 참고서를 보고 성장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뒷받침이 되어서 좋은 책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스스로에게도 있지만 그 아들은 뭐 내 분신이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그런 부분이 뭐 자랑스럽고 좀 그럼요. 솔직하게 좀 행복스럽고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삶도 그럼요. 사실 제가 이제 내려와서 2012년도에 귀향해가지고 사업 정리 다 하고 이제 10여 년이 넘었지만 와서 이제 농사 짓고 이거 하면서도 이 농작물 잘하는 걸 보면 즐겁고 재미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 하고 싶은 거 하고 꼭 경제적으로 수익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농법도 기존
농사 짓던 사람들이 하는 관행농을 좀 벗어나 보려고 네. 애를 쓰고 네. 굳이 뭐 제초제 막 들이치고 농약 막 뿌려서 좋은 상품 겉보기만 좋은 상품 만드는 것보다는 네. 네. 가능하면 제초제를 안 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부모님하고 마찰도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세요? 제초제 쳐버리지 그냥 독하게 타가지고 확 쳐버리지 그거 끓고 볶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뭐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좀 비웃음도 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저는 뭐 농사를 아주 뭐 진짜 먹고 살지 못해서 짓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뭐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하고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장님한테도 뭐 하나 이래 먹음직한 게 있으면 갖다 주고 싶고 네네네. 그래서 차 한 잔 드시죠. 네. 자, 이 대목에서 차 한 잔. 이건 정말 예, 귀한 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뭐 귀하다는 게 저 비싸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 통에서 처음으로 개봉한 어제 첫 차입니다. 예, 따놓은 예. 거네 네, 그죠? 네, 네. 그날 우리 저 콘서트 할 때 오셨었죠? 예, 갔었죠. 예. 저는 맨 앞줄에 그 이낙연 총리 뒤에 앉아 있었어요. 네네네. 저도 이렇게 그 얼굴은 앞에서 정면을 뵀습니다. 못 봤는데 뵀습니다. 응. 뒤통수만 봤죠 이낙연 네, 총리. 네. 연설을 그리고 말씀하실 때만 앞에서 보고 네네. 그 소감이 어떠세요? 그 사진도 찍어놓고 음. 상당히 어쨌든 지금 뭐 이 사람이 좋다가 벌써 5권까지 네. 발행이 됐는데 저도 1, 2, 3, 4권을 다는 못 읽어봤어요 아직. 네네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드문드문 읽어보고 참 내용이 좋아요. 네. 뭐 복잡하게 뭐 그렇게 쓴 것도 아니고 에세이처럼 이렇게 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쓰니까 참 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 예, 이게 뭐 예. 제천 단양에 있는 모든 시민 국민들의 어떤 모습인 예, 거죠, 그죠? 예. 시민 모습이. 그 여러 사람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농산물을 딱 지셔서 그때 보면 책에 보면 생각 이게 어떻게 저 이궁 전 시장님이 생각이 딱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어떤 인연인지 그런 게 있으신지. 뭐 2년이야 그동안에 이 시장님이 이제 시장직 할 때부터 이제 저는 이장직을 한 4년 봤어요. 그 이 시장님 이제 말년에 이제 저하고 잠깐 조우됐었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얼굴 알게 되고 유들도 이제 활산리가 좀 오지다 보니까 이 시장님도 활산리에 대해서 유독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주셨고 더욱이 또 고마운 건 우리가 이제 대추 장목반을 우리가 대추를 보온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해가지고 네, 네, 우리가 네. 한 30여 명이 대추 장목반을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대추 장목반 할 때도 이 시장님이 뭐 우리가 장목반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거기도 참석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그래도 지원해 주니까 우리한테도 용기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대추가 한 1000여 주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날 그 북콘서트에서 네. 그 느꼈던 소감은 아까 어떠냐고 보셨는데 갑자기 사리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맞아요. 예, 예. 근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엄청 좋았어요, 진짜. 아 좋았어요. 예. 어차피 많은 분이 오셨고, 네네. 저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예, 예. 몇 명 정도 오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한 500여 명 가까이 온 것 예, 같이 예, 느껴지니까 뭐 객석이 거의 꽉 찼었잖아요. 찼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거를 봐서 이낙연 전 총리도 오시고 그러니까 또 더욱 더 좋아 보였고 예, 그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총리 말씀도 해주시고 예, 예. 노영민 실장도 때 같이 예. 초대를 했고 그날은 이제 저희가 그 이낙연 총리도 저희 제천하고 깊은 인연이 좀 있는 분이고요. 또 노영민 실장도 제천하고 깊은 인연이 있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인연을 연결해서 제가 모셨던 거죠. 이낙연 총리도 그 말씀하실 때 우리 며느리도 단양이야 이랬는데 그래. 확 정감이 확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예, 솔직하게. 예, 그렇죠.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이 정말 좋아요. 사람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인간적인 면을 확 느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저희가 이제 제천 화재 참사 났을 때에 그분이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2017년도 12월 21일 날 제천 화재 참사가 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해줘야 될 역할을 충분히 저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한 150% 200%의 그런 그 지원, 협력 또 저희들의 뜻에 따라줬어요. 그러는데 굉장히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그 행안부 장관 다 협력해줬지만
그 중심에 이제 총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께 제가 뭐 전화를 드리거나 요청을 하면 거의 뭐 제가 이제 시장이 재난대책본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재난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다 수용해서 뒷받침해라 이런 일종의 총리로서 훈령을 내린 거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뭐 물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시장을 재임을 못하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지금 그 유족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법률적인 문제니까 저희들이 그건 뭐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일이긴 했죠.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고 또 그 말고도 저희가 이제 제천에 화재 참사가 났을 때 그 화재 난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고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걸 갖다가 다 복원을 해야 그래야 이제 지역의 상처가 많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포함해서 한 100한 몇십억이 드는데 그 예산을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화재 참사 수습하는 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사고 조사라든지 진실 규명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협력도 많이 해주셨지만 예산을 통한 또 새로운 또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에도 많은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뭐 좋은 그래도 건물이 들어서서 아픈 상처를 딛고 좀 뭐랄까 좀 랜드마크처럼 지금 되어있죠. 문화센터가 네네네. 있지. 그게 그 뭐 이제 뭐 저희들 생각에는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걸 또 극복해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좋은 건물까지 들었었는데 그 원인에 찾아가 보면 이낙연 총리가 있다. 저희가 이제 솔직한 말씀 드립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셨다. 그럼요. 그러지. 예, 제가 이제 우리 당내 경선할 때 그 이낙연 총리가 저한테 부탁도 안 했어요. 제가 딱 연락해가지고 저 그동안 제천 시민들이 지은 신세를 내가 시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갚겠습니다. 제가 도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아무도 부탁을 안 했는데 제가 마치 자수하듯이 제가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시인이가 제일 중요해요. 뭔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좀 도움도 주고 희생을 하면 보답을 해야 되고 적어도 보답을 못하더라도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되거든요.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뭐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저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더 공감대가 많긴 한데 그러나 어차피 당내 경선이니까 제가 그 이낙연 총리 그 당시는 이제 뭐 대통령 경선 후보죠. 뭐 자발적으로 제가 연락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좀 특이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영민 실장은 저희 제천에 아주 정말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 줬어요. 첫째가 뭐냐면 저 금수산 옆에 학현에 경찰청 리조트가 지금 제법 잘 됐잖아요. 그거를 옛날 시장 시절에 그러니까 그 보수당이었던 그 전임 시장께서 좋은 사업을 잘 만들어 놨어요. 유치도 했고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부 예산의 기조에 따라서 한 2년이 넘도록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면 공적연금 그 개혁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다 보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 리조트는 신규 사업에 들어갔잖아요. 보류가 돼 있는 거라. 근데 그거를 노영민 그 당시 국회의원하고 또 변재일 의원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건 안 된다. 경찰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민중을 위한 정말 희생과 봉사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들이 제천의 힐링 도시에 와서 힐링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또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 민생 치안이 바로 안보 아니냐. 이런 취지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정부에서는 예산을 못 세우니까 국회에서 노영민 의원이 주도를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야당에서 세우니까 고맙죠 오히려. 그래서 정부에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첫 예산이 성립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제천에서 지금 가장 제가 또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큰 기업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 한 10대나 15대 정도 범죄에 들어가는 대기업의 계열사가 좀 유치되어서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의 먹거리도 좀 해결하고 또 많은 거기에 1차 벤더, 2차 벤더 협력 업체들이 많이 오면서 지역 감소, 지역에 대한 뭐 인구 증대도 될 뿐더러 지역 규모가 경제 규모가 커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야 이제 100년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노영민 실장이 약속을 했어요. 본인도
정치를 하는 동안 또 어떤 기회가 되든 하여튼 이근규하고 손잡고 대기업 유치에 매진하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재차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뭐 그런 일들 또 추진해서 지역을 위해서 좀 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영민 실장을 모신 거예요. 일종의 하나의 그 뭐 결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날 두 분이 오셨고 나머지 이제 전 시장들이 오셨잖아요. 제종교 안산시장, 그다음에 최성 고양시장 뭐 이런 분들이 오셨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바로 옆에 충주 전 시장 한창희 전 시장이 오셨고 또 증평 군수 전 증평 군수죠. 현직은 못 오시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다 이렇게 모셨는데 다 우리가 자매 결혼했던 큰 도시예요. 고양시하고 그 안산시하고. 그래서 자매 결혼해서 안산은 한 75만 도시고 고양시는 100만 도시거든요. 또 우리 제천에 있는 농산물, 또 제천에 있는 관광 인프라, 또 제천에서 하고 있는 축제와 뭐 엑스포 이런 것들의 손님과 또 다양한 형태의 그 직거래를 연결시키는 그런 데에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죠. 그래서 모셨던 겁니다. 물론 최성 시장님이 현 시장인가요? 전 시장이죠. 현 시장은 이렇게 외지에 잘 못와요. 그렇죠. 예, 자기 관할에서도 좀 벗어나기가 좀 어렵죠. 최성 시장은 제가 고양시에 살았었거든요. 그러세요? 삼성동에 살았었는데 그때부터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때 시장이었어요. 재선을 했으니까요. 네. 원래 국회의원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 2번 하셨으니까. 그땐 굉장히 젊었었어요, 진짜. 지금도 아직 젊지만. 아직 젊죠. 예. 그리고 이제 수원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수원이 한 150만이 넘는데 수원 이재준 시장도 그날 원래 오시기로 했었는데 이 아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지역에 가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 괜찮다고. 네, 그래서 이제 축전만 대신 받았죠. 대신 저 직원이 그 공무원 모시고 있는 직원이 직접 와서 책도 사가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수원에서도. 이제 제가 북콘서트를 하면서 또 제천을 또 널리 알려야죠. 단양도 널리 알리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철웅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니 그리고 사람이 좋다는 5권으로 끝나실 거 아니잖아.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이 1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5권 이걸 팔아가지고 제가 정치 활동을 하는 거라서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어차피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뭐 제가 만약에 되면 이제 좀 정책과 비전과 좀 제천과 단양의 미래에 대한 그런 큰 틀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좀 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중심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글은 뭐 계속 제가 씁니다만은 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은 시리즈로 계속 나가는 게 좋을 그렇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하시고 이건 이거대로 나가고. 그런데 그 아들이 내가 이제 더 놀란 거는 어쨌든 아들도 제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제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고향은 어디예요? 아들 고향? 아니 고향은 여기 제천에서 태어났죠. 태어났잖아요. 활산에서? 네. 그거 봐요. 그러니까 제천에서 하여튼 태를 벌인 거 아니에요. 네. 또 우리 제천 출신인데 서울 가서 공인회계사 됐다는 것도 흔치 않아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나 변리사 이런 분들은 정말 제천을 위해서도 큰 자랑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 굉장히 큰 삼정 회계법인이라고 있어요. 제 친구도 거기 3일 다음에 크죠.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탑 2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쭉 그 근무를 스카우트해서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태정으로 옮기셨다는 건가? 태성. 태성의 팀장으로 하고 있죠 지금. 스카우트 해간 거라고 보는 되는 거죠. 전문직이니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자랑이니까요. 언제 기회 되면은 저도 좀 인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유 뭐 저도 그렇게 해서 인사할 기회를 또 만들면 영광이죠. 여기 이제 내려오거나 그러면 자주 워낙 바쁘니까 회계사들도 무척 바쁘더라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야근하다시피 하고 또 술자리 잡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시죠. 그래도 어쨌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출판사에서 아버지 출판사에서 이제 그 알바. 그럼요. 근데 그걸 그냥 쉽게 넘기지 않고 거기서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게.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자랑스럽고 그런 게 출판사 사업해서 성공한 것보다도 그게 더 보람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뭐 사실 IMF 때 부도 나가지고 60개 대리점 중에서
결선 처리한 부분이 워낙 많고 그랬지만 남한테 진짜 뭐 가서 압류하고 자꾸 치고 그 짓은 못 하겠더라고. 차라리 안 받고 내가 포기하는 게 낫지. 다들 오히려 어려웠으니까 그게 그러네. 뭐 해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어려워서 그런 거지. 고의적으로 한 사람도 한두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베푼 게 아들한테로 잘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제 의안도 되고. 네. 그래서 사람은 저는 다 결선 처리하시고 예. 아들은 제대로 처리하시네. 여기 사업 정리하고 2012년도에 내려갈 때도 부실 채권 안고 있던 게 제가 10억 가까이 되는데 아예 다 처리해 버렸어요. 그걸 그럼 장부를 내가 다 없애버렸던 이게 없애버렸어요. 채권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이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고 있으면 내가 수금하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받으러 간들 받을 다들 어려우시니까.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뭐 아. 제로 상태고 이야. 내가 그걸 포기를 안 하면 내가 또 내 이게 스트레스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잃어버린 거죠. 참 대단하셔요. 대단하신 것 네. 같아요. 우리 하여튼 우리 주철웅 선생님의 그 삶의 철학과 또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나누고 또 여기 지금 로컬 푸드점에도 잘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잘 관리하고 예, 있어요. 로컬 푸드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진짜 청년 농업인이세요. 아, 청년 농업인. 제가 할산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러 한번 가셔야 돼요. 또 전 우리 선임 이장님이시기도 하고. 아, 그러시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농민신문에서도 하나 기사를 네, 내줬어요. 네. 유명 인사죠. 네. 예, 예. 이제 드디어 방송에 오늘 뜨셨습니다. 방송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농사짓고는 품목이 뭐실까요? 품목은 이제 대추가 일단 한 천주 되니까 대추가 대추. 주고 대추, 복분자. 예, 복분자. 예.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이제 고추 서리태 이런 거는 이제 예. 조금씩 하는 거고 명이나물 좀 있고 아, 명이나물도. 예. 예. 그래서 이제 남이 기존에 없던 쪽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대추도 여기서 제가 재배를 해보니까 이번 보은 대추 축제에도 갔다 왔는데 제천의 대추가 당도가 더 높더라고. 기온차가 있으니까. 기온차가 있으니까 맛있겠죠. 사실 보은도 저쪽 속리산 쪽에 해발 한 350고지 되는데 대추는 조금 낮고 네. 이쪽 낮은 바닥의 거는 여기만 그렇죠. 못한 것 같더라고. 여기도 350 정도 되니까. 예. 그 오늘 출연료로 드시는 거니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제 한 5잔은 드시고. 그래 우리 이제 우리 주철웅 선생님도 그렇지만 내일 저 출양 인사로 이제 그 객지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하시고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귀향을 하셔서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 수구초심이라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참 원래 고향으로 참 마음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금유환양해야만 되는 줄 알거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장차관을 지르거나 뭐 큰 돈을 벌어가지고서 막 세단에다가 말이지 그 금덩어리 싣고 와야 의기양양한 것 같은데 고향은 따뜻하고 넉넉한 곳이에요. 그게 이렇게 언제나 받아주는 맞습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이렇게 네. 다시 또 돌아오셔서 또 다시 또 지켜주시니까. 그렇죠. 그럼요. 너무 그리고 또 고향 그래서 분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 뭐 자꾸 이제 그래서 조금은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식견은 조금 있으니까 기존 농사 짓던 사람은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그러질 않아요. 기존 이제 여기 학교 졸업하고 아예 붙박이로 농사 지은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 암만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고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성공의 케이스가 보이면은 조금씩 따라 하려고 그러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두주자로 자꾸 이렇게 그런 저렇게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 경제성을 떠나가지고 우선은 딴 사람이 보면 저 새끼 미친놈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엉뚱한 짓만 하고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저래고 그런데 사실 이제 나중에 결과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서 저렇게 했구나. 하여튼 활산리에 우리 주철웅 전 이장님께서 아주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웃 동네도 계속 이렇게 미쳐갈 것 같아요. 조금씩은 좀 조금씩은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선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선하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이 외고집이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또 그분들은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다른 거니까. 그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죠. 인정하고 그럼요. 근데 또 더 나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뭐 서로 인정하고 그렇죠. 나아가는 거니까요.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이장을 해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많이 좀 모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이제
이제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일정 단계 되는 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반갑죠. 그럼요. 같은 또 어떤 동질감도 더 있으시고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저 댓글에 제가 모처럼 이제 노트북을 놓고 답글을 좀 이렇게 달면서 그래요? 보니까 네. 우리 고복순 회장님께서 저희 들어와 계세요. 저희 한번 모셔야 되는데 우리 고복순. 고복순 회장님 맞죠? 한번 오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세요? 네, 제가 이 스튜디오를.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초대를 했는데 네. 그날 이제 오늘 다른 일이 있다고 네네. 해서 오늘 못 오시는데 우리 네. 고복순 회장님이라고요. 아주 멋진 여성분이세요. 네. 예, 저기 저 네. 유아밀리 부녀회장이신데 아주 뭐 얼마나 활달하고 노래를 또 잘하셔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여기서 모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모시는 또 우리 점 땡땡 하시는 분은 하여튼 사람이 좋다 북콘서트에 사람들이 넘치가서 좋았습니다. 오셨었던 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점 땡땡님. 그리고 제천 지역 발전을 위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 귀가 열립니다. 제천 분이시구나. 이분은 단양 분이 아니고 제천 분이시죠. 이분은 감사드려요. 예. 예,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때 사랑이 보상이다. 사랑이 보상이다. 아멘입니다. 기독교 신자시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예. 정말 그래요. 이 사회가 맞아요. 제가 요새 주장하는 게 민생이 우선이다. 아니 먹고 살고 사람이 살아야 그 다음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거냐면 서로가 너나가 없잖아요. 너와 나가 없이 다 우리도 같이 어우러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지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너와 나 되니까 적대적이 되잖아요. 뭐 전쟁도 하게 되고 총칼 없는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야간에도 그냥 전쟁만 하고 있으니까 그 피해를 국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형으로 이게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된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로 곧 과거가 되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물결로 도전하고 시대를 이전처럼 대추 농사를 제천에서 그것도 진짜 대추 장목반 때 제가 가서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우리가 돈만 대추하는 게 아니다. 돈을 제가 뭐 달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춰서 대체 장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두주자다, 선구자다. 그러니까 좀 관심 갖고 응원해 달라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응원했지만 또 한편에는 제가 몸으로 이렇게 부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시장에 직접 가면 부서에서 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소통의 하나의 방법으로 직접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추장목관 회장을 맡고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언제도 이제 시장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꼭 기존 하던 거 오이라든가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거 지원 외에 특수작물을 하면 그런 부분 지원 쪽도 좀 자꾸 개척을 좀 해달라. 저도 잘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해서 그 대추를 좀 잘 생산해서 이제 우리 제천의 그 기후 변화가 따른 대체 작목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 이제 제천도 거의 보은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은을 1년이면 한 10번 이상 가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뭐 농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만큼은 모르겠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청정 지역에 일교차가 크고 그다음에 일조량이 많은 도시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추도 역시 당도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아래 그 견고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육질이 단단해야 되잖아.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렸을 때 대추를 나무도 심어 있고 지금도 심어져 있어요. 이거 달리고 맛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대추를 보온처럼 그렇게 이제 키우는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0mm 정도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 토종대추처럼 대왕대추 왕대추 크기만큼 만드는 거죠. 보온 그 복조 대추를 가지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그 기술을 안 알려줘. 그러니까 가가지고 유도 질문을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캐치를 하는 거죠. 저도 거기 가서 안 알려주는데 멘토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아주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서슴없이 다 알려줘. 거기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다 알려준다고 잔잔한 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대추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대추 싹 나고서부터 가지를 잘라내고 이파리를 따내주고 뭐 엽순을 따주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달린 대로 다 둔다고 굵은 게 아니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직 전 10분의 1도 못 배웠는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대추가 대체 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약속입니다. 네. 예. 더군다나 장목본 회장이시니까 네. 꼭 좀 저 많은 저 회원들에게 전해주세요. 네. 제가 얻은 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든 간에 그렇죠. 대추 장목반이 그렇죠. 예. 네. 그게 대추 장목반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지역을 지역을 위한 지역 거죠. 농업의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변화가 필요해요. 여기도 저도 지금 이제 2012년도에 내려왔으니까 이제 만 10년이 넘었는데 와서 보니까 기존 하던 오이만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연작 피해 때문에 되질 그렇죠.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마을에도 계속 연작 피해가 있어가지고 오이가 잘 네. 되던 것도 시들어 죽고 네, 그랬는데 네. 이 농약방에서는 계속 비싼 약만 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그렇죠. 농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고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기후적인 거. 예. 오이도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오이를 하다가 오이를 안 하지만 오이가 시들어져 비가 온 다음에 햇빛이 쨍 나면 시들어 죽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했더니 약간 역- 검정색 비닐 멀칭을 하잖아. 음. 멀칭을 하면 비가 와서 안에 습기가 채이잖아. 네네. 습기가 채이면은 다음날 햇빛이 쨍 하고 난단 말이야. 네. 이 안에는 50도 이상이 올라가. 네, 요 그렇죠. 손을 넣으면 손을 못 넣어요. 진짜 그렇죠. 뜨거워서. 예.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다 그냥 그렇죠. 고사하는 거지. 고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이나 모든 작물은 실뿌리, 세근에서 영양소 흡수를 하는데 굵은 뿌리는 살아있지만 실제로 세근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쫙 깔려있는 게. 그게 영양 흡수가 안 되니까 한 폭이 한 폭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네. 그럼 농약방에서는 이거 비싼 약 쳐라. 이거 비싸고 한 번쯤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살아나질 않거든요. 이미 세근이 다 죽었는데. 하여튼 그런 대체를 위한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뭐. 근데 제가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기존 농사 짓던 사람들은 내 말 안 믿어요. 난 이거 책이나 만들고 원고나 쓰는 사람이 뭐 농사에 뭘 한다고 내가 30년을 더 지었는데 이러니까 서로 이제 네. 가진 것들 서로 보완하면서 예. 이제 상생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죠.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네. 그 이제 다음에 뭐 책을 제가 더 낼지 안 낼지는 둘째 문제로 하고 다음 기회에 있으면 좀 이렇게 깊은 인터뷰를 한 걸 한번 써서 내고 싶어요. 그래. 예, 왜냐하면 그 일남일녀를 두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렇게 아이들 잘 길러서 이 사회에 좋은 인재로 이렇게 사회에다 이렇게 잘 길러낸 것도 그것도 애국이고 네. 그럼. 또 출판업을 하면서 또 수많은 그 실업계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공급해서 좋은 책을 저렴하게 잘 공급해 준 것도 그것도 애국이고 네, 네. 더 큰 거는 10억이 넘는 채권을 내 마음도 내려놓고 진짜 방하착이야. 내 마음을 다 내려놓은 것도 참 대단하시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저 마음속으로는 미안하겠어요. 미안하죠. 양심이 다 있는 거니까.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혹시 그 관계되신 분 있으면 혹시 뭐 계시는 지금이라도 분- 연락하세요. 이제 이미 채권은 다 소멸됐습니다. 네, 그냥- 증빙도 없어. 네, 그러니까 없죠. 좋은 마음으로 예, 연락해서 서리태도 좀 이렇게 팔아주고, 네. 팔아도 주고 서로 그게 좀 인연이잖아요. 네, 서로 그럼요. 이 악연도 네. 악연도 잘 이렇게 따뜻하게 이어가면 좋은 인연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웅비 미디어와 관련돼 있었던 채무자들 마음 편하게 네, 이제는 전화 줘도 다 되겠죠. 마음 내려놓으시고 언제 어디나 건강한 마음으로 연락을 하세요. 혹시 직접 연락이 잘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워지셨어. 네, 네. 뭐 그러지 않아도 뭐 잘생긴 분인데 우리 제천 단양분들이 이렇게 잘생겼어요. 우리 셋 다 형제 같지 않아? 잘생긴 걸로. 이 시장만 해요. 얼굴이 아니요, 따라갈 수가 잘했어요. 없지. 그런데 이렇게 참 마음이 네.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따뜻해요. 훈훈해요. 그럼. 오늘 뭐 저희 좋은 차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아이고 잘 마셨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저 일단 방청석에서 조금 더 드시고 네. 가시고요. 뭐 한 말씀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얘기도 하시고 또 아드님에게도 한번 편지 하나 맞아요, 쓰죠. 맞아요. 영상 편지. 영상 편지. 짤막하게. 바로 편집을 뭐 다 해. 아들한테 할 거 없는 거지만 하여튼 뭐 열심히 잘해줘서 하여튼 고마웠고 앞으로도 하여튼 열심히 살자.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여튼 저 이근규 TV 자주 봐주시고 댓글도 자주 좀 올려주시고 저한테도 자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아까 잠깐 이게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우리 주철웅 전 이장님 선생님의 그
글을 이렇게 한 꼭지 같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내려줬지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부뜩 들어요. 아, 정말 좋지. 이 귀감되는 이야기를 네네.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그렇죠. 되겠다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뭐 두 분이 이제 더군다나 같은 또 이장님이라는 그런 영역 속에서 더 정겨워서 그런지 아주 오늘 예정보다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잘 할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잔 더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셔서 하여튼 방청석에서 이제 좀 드시면서 잠깐 저희 마무리할 때까지 계셔요. 하여튼 좋은 차 잘 마셨고 네네. 좋은 대담 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가지고 나가시고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정서가 있어요. 예, 이제 정말 어머니 같기도 하고 또 가족들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고향 땅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그런 추억이 있고 또 내 삶에 가장 소중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와서 이렇게 고향 친구들 또 선후배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지내는 것만큼 그런 축복스러운 삶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봐요. 그런 가운데 예. 이제 또 이렇게 당신께서 나가서 이렇게 쌓았던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네. 또 농사를 짓는 거에 또 이렇게 적용해서 네, 거기에서 네, 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럼요, 끊임없이 그럼요. 하시는 그런 좀 모습이 너무 이게 뭐 본인을 막 드러내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네, 그냥 네,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따뜻한 마음을 그럼요, 주시는 그럼요.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좋고 자 아까 이야기 중에 이제 정말 내가 아닌 우리가 좀 하나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오셨던 분 중에 네. 전그 송강호 교수님 송강호님도 오셨죠. 예,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뭐 여야를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 상당히 좀 이렇게 감명 네, 뭐 이런 네, 걸 네. 느꼈었거든요. 또, 이 제가 이번에 이제 북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네. 이제 타 정파에서 네. 타 정파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네네. 분을 좀 제가 만났을 때 네네. 아유 뭐 와보고 싶으면 와도 좋다 이렇게 제가 흔쾌히 그렇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조용히 좀 해줘야 되는데 방청석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댓글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 뭐냐 갑자기 시장통이 돼버렸다 이렇게.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서로 상대가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경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치열한 갈등 구조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게 지역을 위해서나 한 나라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송광호 의원님은 이제 또 어쨌든 고향에 이제 여기 지역의 뭐 정치 선배로서 네, 그렇죠. 20여 년간 봉사했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뭐 마침 연락이 왔길래 제가 아유 뭐 이렇게 오시면 감사하다고 내가 인사를 했죠. 그리고 또 타 후보들로 네, 그렇죠. 잠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도 제가 다 편하게 와서 또 인사도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네. 서로 간에 뭐 배우기도 하고 또 그렇죠. 어차피 가르쳐 줄 것도 있겠죠. 같이 그분들이 다 지역을 한번 잘 살려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야 뭐 정치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그냥 목이 목이 나가지고 네. 그런 되게 좋았었고 또 우리 바로 또 전 시장님도 오셨고 또 현 시장님도 오셨었어요. 현 시장도 뭐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시장 재임 중에 네. 뭐 다른 뭐 후보들 그렇죠. 국회의원이든 뭐 다른 후보들이 뭐 개소식을 하거나 네. 출판 기념을 하면 실제로 제가 가서 네. 뭐 그쪽에서 원하면 축사도 해주고 아니면 그냥 내빈으로 참석해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속해 있던 당에서 한번 뭐라고 저한테 확인이 왔었어요. A라는 후보 사무실에 왜 갔느냐. 전 A만 간 게 아니라 B도 B, C, 갔습니다. D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럼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다른 당이 만약에 혹 되면은 제가 그러면 지역 문제 가지고 협의할 때 안 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시장은 지역 문제를 최우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갔다니까. 그럼 진짜 B, C, D도 갔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보내줬더니 징계를 안 먹었지. 아마 그때 뭐 A만 만약에 가고 말았으면은 징계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예. 하여튼 그냥 한 가지 마음. 결국은 난 이제
이게 지역을 위해서 그럼요. 일할 수 있는 부분들 찾는다 뭐 이런 그럼요. 것들이니까 그런 거에 많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당연히 그럼요. 그거 뭐 예. 그리고 이제 송광호 의원은 제가 이제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저 이제 1900 제가 민선 6기니까요. 네네. 이제 2014년도 7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네. 취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시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조직을 네네. 시대에 맞게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이제 새마을과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전국에 새마을과가 있는 데가 없어요. 새마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나라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건 맞지만 그 새마을과 내에 뭐 예를 들면 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뭐 다양한 조직들이 그 속에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다 법정 단체인데 그렇죠. 우리가 새마을 조직에 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처럼 돼서 느낌이- 활동하는데 좀 장애가 있다. 활동하는데 그런 민원도 좀 많았었고 또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좀 시민을 중심으로 좀 변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이제 시민 행복과로 명칭을 좀 바꾸고 대신 이제 새마을 팀을 따로 수석 팀에다가 예. 이제 맨 위에다 편제를 넣고 해서 예우는 다 했는데 그것이 저희가 그 의회가 그 쉽게 하면 여소야대처럼 네네네. 다른 당이 상대 당이 더 많은 다수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대체적으로 시에서 이제 시장이 새로 되면서 변경하는 조례는 되게 좀 양해를 해주지만 그래도 여기에 좀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송광호 그 당시 현역 의원께 조찬을 같이 하자 해서 여기 네네네. 서울관광 호텔에서 조찬을 같이 했어요. 네네. 하면서 제 취지를 설명했어요. 제가 뭐 새마을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새마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건 똑같거나 더 열심히 할 텐데 다만 실력인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유 그건 뭐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나한테 설명을 하냐고 그래서 소속 의원들에게도 좀 혹시 오해 없도록 네, 그렇죠. 좀 말씀해달라니까 아이고 뭐 이 시장의 뜻을 다 존중할 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 이유 없이 잘 조례가 잘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이제 뭐 이게 뭐 국회의원 타당이든 뭐 이런 관계 없이 정말 이렇게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시민을 거니까. 위해서 일하는 게 결론적으로 정치인이고 그거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1은 당, 소속된 당을 선당. 두 번째는 국가. 그다음 세 번째는 국민이에요. 그럼 그 국가와 국민, 당 중에서 어디가 최우선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국민을 그렇죠.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그거 국가에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정당이 있는 것인데 이게 국민과 국가는 상관없이 당만 위해서 일하는 이런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정치인들이 호국 있어요. 어느 당이든 간에. 뭐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꿈이죠. 뭐 지금 뭐 많은 부분이 많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좀 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키고 정치권을 좀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치권이 좀 도덕적으로도 좀 진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정말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예요. 그것이 존중되는 그런 정치 또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오래된 공감대인데 그걸 제가 한번 실천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아, 맞습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원래 3시부터가 이제 구속되는데 1시 조금 넘기 시작하니까 막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을 잘못 알아서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뭐 바빠서 빨리 왔다 간다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막 눈치 보는 분들도 있죠. 그 시간에. 오셨는데 근데 아까 뭐 이제 외부에서도 뭐 이낙연 전 총리, 뭐 노영민 전 실장님 이렇게 오셨지만 사실 지역에 계신 또 이게 그 노영민 회장님이나 이렇게 많이 오셨죠. 많이 오셨죠. 저기 제가 그날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제천 향교 전교님, 또 청풍 향교 전교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김한식 전 제천 향교 전교님은 또 특히 철호회 회장도 하시고 철도에 오래 활동하신 공로자신데. 그분이 현직 정교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오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특히 청풍향교의 그 김상령 정교님은 멀잖아요. 거기가 뭐 청풍 아주 달리 그 먼 곳에서 또 당신이 운전하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 걸음 하신 것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뭐 잠깐 오신 게 아니라 그 제 이근규라는 삶에 뭐 때로는 응원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신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채찍일 수도 있죠. 채찍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참 감동적이지만 또 무거운 마음으로 네, 그날 인사를 나눴어요. 또 뿐만 아니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저 김은진 우리 수석 노인회 수석 네네. 부회장님, 또 신백동 지금 그 노인회 분회장이시기도 하고 또 장애인 파크 골프협 회장도 맡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직접 오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너무 고맙고요. 또 그 말고도 뭐 교동, 또 의림지동, 남현동, 뭐 또 이런 저 노인회 분회장님들, 뭐 송학면 노인회 분회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노인회 분회장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아 제가 뭐 정파와 상관없이 어른을 잘 섬기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선배를 잘 알아보고 또 어른을 잘 섬겨야 그래야 그 어른의 가족들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어르신을 왜 우리가 자꾸 섬기냐면 이 지역에서 성장해서 타지에 나가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향에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님이 편해야 당신 일하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어르신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제천 출신들이 마음 놓고 활기차게 사업이나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토대이기도 해요. 그럼 제가 잠깐 여기 유암리 자랑을 잠깐 해야 되는데 그 네, 같은 네, 동네인 네. 것 같아요. 저희 그렇죠. 요양보사를 통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노노케어, 마을 네. 어르신들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또 외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내 부모 이렇게 잘 계시는 것만 해도 그럼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그 독거노인이 많아졌어요. 혼자 사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뭐 근데 제가 제가 이제 뭐 각 지역에 다니면서 특히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출향 인사들과 간담회하고 또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고향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제천시에서 책임지겠다. 시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마음껏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나중에 다시 그거를 그렇죠. 또 뭐 또 고향을 위해서 요즘 이제 고향 사랑 기부제가 또 생겼으니까 그런 게 앞으로 생기면 열심히 또 기부해서 다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얼마나 박수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 저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내가 어르신들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거리 경로당의 조승국 회장이라든지 한청 경로당님 또 저 솔티 경로당 회장도 오셨어요. 진짜 조승국 회장님 오셔가지고 아직 안 왔어? 저한테 그러셨었어요. 맞아요. 솔티 경로당의 그 강 회장님은요. 그 시거리 거기도 시거리예요. 공양 시거리야. 여기는 솔티 맥주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솔티 경로당에서 시내 나오려면 진짜 번거로우세요. 맞아요. 뭐 버스 갈아타고 뭐 해먹는데 그 오셔가지고서 끝까지 이렇게 계시면서 저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섬기니까 이제 그걸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다 이런 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큰 아주 힘도 되시고 또 그러니까 이게 다짐하는 제 책임감도 더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믿고 인정해주는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보답하고 또 실천을 옮겨야 되겠죠. 전 의장님이시기도 하고 뭐 저기 통합분회장이셨던 그 태승균 의장님 그래도 인사 말씀도 잘해주셨고 맞아요. 또 우리 배동만 전 의장도 오셨어요. 김병건 전 시의원도 오셨는데 들어올 땐 제가 뵀는데 나중에 소개할 때는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소개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뒤에 계셨어요. 겸손하셔가지고 내빈 앞으로 안 오고. 제가 가서 말씀드리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배동만 의장님하고 김병헌 의원님께 전화 드렸어요. 내가. 내가 나중에 못 보고 인사를 못 드렸다고 그랬더니 이거 무슨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뭐 더 겸손하게 말씀. 그럼요. 참 좋은 분들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북콘서트를 하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이제 저는 뭐 저자이기도 하지만 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시민과 국민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저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 주천홍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 꽉 차게 이렇게 앉아 있었고 또 다녀간 분까지 하니까 진짜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그
그때가 또 한파 경보가 맞아요. 내려서 유난히 추웠대요. 추웠었어요. 예. 따뜻하게. 그런 상황에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응원하고 격려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뭐 바깥은 이게 춥고 이랬지만 안에는 뜨거웠죠. 네, 진짜. 그 저기 단양에서도 왜 저기 우리 그 민족통일 저기 인원기 그 민족통일협의회 예, 회장님께서 몇 분 같이 오셨고, 오셨는데 예,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예, 단양에도 그래서 내가 그 같은 인시문중이잖아요. 아, 네네네. 참,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같은 인시문중이라서 인사도 시키고 그랬어요. 저기 우리 저희 그 유아민들 위원장님. 우리 인도형 그 저기 회장님. 그 인도영 그 형님하고 내가 나중에 거기 어디 친환경 그 농업인 대회 할 때 네네. 내가 그 일부러 가가지고 인사시켜드렸어요. 같은 도장인자 인씨라고. 맞습니다. 이게 또 뭐, 하여튼 뭐 또 이게 같은 당 또 지역위원장도 오셨고. 그렇죠. 네.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우리 지역위원장을 내주 축사를 시키려고 나중에 이제 네네네. 네 분을 원래 제가 모시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안 계셔가지고 아, 네. 또 못 불렀는데 그 어쨌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전은표 전 도의원도 네, 오셨는데 네, 맞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이제 내년 국회의원 출마 예상 그렇죠. 후보군인데 네. 다 좀 내 초대했어요. 다 해서 뭐 본인들의 마음은 어쨌든 다 와서 함께 그럼요. 네. 지역과 또 이 시대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자 이런 게 제 생각이고 그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현장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데 이게 아주 지자님께서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책을 한마디로 이게 좀 표현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는 제 진짜로 네, 제가 쓰고 제가 만든 책이긴 하지만 네네네. 사실은 이 함께 만든 거예요. 이 시민들 이 여기 나와 있는 뭐 일종의 출연진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분들이 그들의 삶을 저에게 진솔하게 또 느끼게 그렇죠.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담아낸 것이고요. 제가 또 이 뭐 만난 분들이 뭐 다양하잖아요. 뭐 남녀노소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교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거짓으로 만나면 그렇죠. 절대로 그건 마음에 남지도 않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어느 곳을 여행을 가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소위 얘기하는 어떤 폐허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높은 지위 혹은 많은 돈을 버느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우리 우주가 한 150억 년 됐다고 하잖아요. 지구가 한 50억 년 됐다고 해요. 과학적인 분석으로. 그렇죠. 그럼 150억 년 된 우주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50억 년 된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기간은 얼마나 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살다 가는 그 전보다도 못한 그 먼지보다 못한 그 속에서 만나서 함께 진실을 나누고 서로 손잡고 어깨 걸고 그래도 시간이 함께 부족한데. 했던 그럼요.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저를 아까 우리 참 부처long 선생님처럼 나에게 10억 이상 되는 그런 돈을 다 떼먹게 한 고의적이든 아니었든 그런 사람들마저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으로 내 삶을 지켜가니까 잘 되잖아요. 애들도 잘 되고 본인도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정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놓고 있으면 세상은 다 아름답고 밝아지는 것인데 내가 그거를 자꾸 닫아서 실창수로 닫아놓으면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게요. 맞습니다. 나는 20살 시절부터 감옥을 들어가지고 네. 감옥 속에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열어 제껴야지. 맞습니다. 인생 뭐 있나? 네. 확 열어 제껴보면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결국은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만든 책이에요. 그 함께 만들고 제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만든 이 책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지역도 함께 만들어. 그럼요.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 그럼요. 누구도 그죠? 아니, 정치는 더더군다나 정치는 함께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 그럼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놔야죠. 왜냐면 그게 우리의 삶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의 정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걸 아니 뭐라고 해야 될 것들 잘 대신 잘 해줄 수 있는 아 사람. 그럼요. 그런 사람을 잘 가능하면 좋은 사람을 뽑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뽑아놔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발휘해서 열정을 쏟고. 지역과 또 이 지역민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끌어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 정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제도를 만든 건데, 우리나라 그동안에 부분적이지만 일부 가보면은 특정 정파, 특정한 뭐 학연, 혈연, 지연 또는 금전에 따른 여러 가지 매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룩져졌던 그런 정치 역사가 많아요. 이제 그런 건 청산해야죠. 그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손해인지를 이제 깨달아야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 하나가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 하나가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50년, 10년, 100년 대계를 꿈꾸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저도 물론 그렇게 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 실천은 못하고 있지만 꼭 제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좋다. 예, 하여튼 이거 알아서. 정말 제가 저 사람을 지켜가는 일에 제 삶을 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책 이야기 중에 네. 뭐 이제 많은 것들 중에 저는 그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어선천 그 수박. 어선천 수박. 그 말씀 잠깐 좀 뭐 시간이 좀 많이 갔나? 시간이 밑에 뭐 여기 헬로 댓글 조기영 씨 뭐 이렇게 막 조기영 철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기영 씨 맞지? 철도에 있었던 우리 아우. 네. 자, 그 어상천 수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젊은 날에 좋게 생각하면 아이디어고 또 아니면은 좀 엮인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아주 그때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1998년도 여름에 내려오신 지 얼마? 네, 바로 그때쯤에 아주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포천에서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이랬던 그 해인데 그때에 제가 이제 그 탤런트 서인석, 기룡우, 김주승 김주승 돌아가셨지만 또 김순지 뮤지컬 배우 이분들하고 제가 굉장히 친했고 저의 이제 후원회 부회장도 맡고 이렇게 해주시고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어디 휴가 갈 때 있으면 휴가를 맞춰서 단양으로 와라. 왜냐면 단양에 그때 이건표 군수가 계셨었는데 그때는 군수 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표 군수한테 내가 서울에서 이런 귀빈들 모시면은 그 군수 관절을 좀 빌려달라 했더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적인 용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날짜를 이렇게 잡았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제 홍수 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이제 한 2박 3일 이렇게 있기로 하고 스케줄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상천에 있는 수박 지금은 따지 보니까 장목반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뭐 장목반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을 이리만 내가 그때 새천년 민주당 또 하고 새정치 국민의 실업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자네가 이렇게 젊고 뭐 뛰어나다면 우리 수박 좀 팔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을 그럼 어떻게 팔아줄까 하다가 이 서인석 씨하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여튼 수박을 잘 사인해도 하고 해서 뭐 잘 팔아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그 서인석 씨한테 수박이 한 40덩이가 생겼어요. 요즘 말 상품이 될 수 없는 못생긴 거죠. 그게 생겼어요. 못난 수박이라니까. 하여튼 뭐 좀 찌그러진 거. 맛은 더 좋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무실에 한 40덩이가 생기니까 그걸 그분들이 차에 가져가도 뭐 다 못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한 너댓 개는 가져가고 나머지는 어쨌든 연예인이 홍수철에 왔다 가니까 뭐 어딘가 좀 기부를 하고 하는 게 잘 맞겠다. 왜냐면 잘못하면 또 그렇잖아요. 연예인이 휴가철에 어디 다닌다고 홍수철에 휴가 나갔다고 하는 것도 가십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저 제천에 그 4단지 옆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어요. 그 강신문 수녀가 그때 원장이셨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후원위원으로 돼 있어서 전화를 드렸죠. 서울에 서인석 씨가 이렇게 수박을 기증하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수학을 예를 들면 내일 뭐 몇 시에 기부하러 간다고 갔는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4단지가 참 어려운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장애인들이나 뭐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 때니까 서인석 씨가 온다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린 거예요. 뭐 숫자를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300~400명이 막 몰려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박을 기증을 하고 딱 나오는데 그냥 앞에 현관에 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인석 씨한테 막 악수하고 막 네네네. 일종의 그때 서인석 씨도 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70이 훨씬 넘으셨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대충 그러잖아요. 뭐 노래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보고 야 노래 노래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울고는 박달재를 하셨는데 2절을 가사를 잘 모르죠. 뭐 모르셨는지 모르지만 저보고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 아. 어깨동무하고 2절을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다 영상에 찍혀가지고 사전선거 운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박 두고 제가 뭐 사실 그렇죠. 기부한 게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뭐 제3자 기부처럼 됐는지 어쩐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거 뭐 엮여가지고서 또 엮는 사람이 있었죠. 저를 네. 주겠다고. 그렇죠. 그 바람에 제가 아주 뭐 긴급 체포도 되고 해먹었습니다. 돈욕은 많이 치죠. 그럼요. 그래서 어상천 수박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저 어상천 생각하면 그게 마음에 짜해요. 근데 그것이 왜 제가 추억처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네. 가슴 아프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걸 녹여서 자기 자양분으로 삼아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나를 짓밟았던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지. 음. 그렇다고 사랑할 수까지는 없어. 음. 그 미움을 잃어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편안하고 아까 밝아진다고. 우리 주철웅 오늘은 뭐 시종일관 예, 기승전결 예. 나주처럼 왜냐면 그 어. 10억이라는 돈 그렇죠. 그걸 내어 있으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또 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서 내 삶을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좋지. 네. 거기에 자다가 발떡 일어나서 억울해하고 뭐 막 이러면 나만 찌들어. 그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북코선트 이게 뒷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는데 이게 또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이 갔나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 근데 제가 사실은 한 시간이 넘었네 벌써. 네, 아이고, 이제 이 이야기거리 좀 제가 좀 이게 적은 게 좀 많이 있는데. 네네네. 9시 반까지는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10분만 더 해도 더 하지.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요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시더라도 헬로 괜찮아요? 음. 헬로 괜찮아요? 이거 헬로님이 이근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주셨네. 네네네. 사랑합니다. 이러셨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이제 오셨던데 직접 오시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막 영상을 많이 보내주신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또 뭐 이제 그게 또 민주당 대변인 하셨지만 저는 이게 또 자매도시에 했던 그 논산 황명선 전 대변인. 네, 네. 그분 참 또 여러분이 많이 계셨단 말이죠. 예. 그 얘기도 박찬대 최고위원도 그렇죠. 계셨고 또 이재명 당대표도 좀해서 그렇죠. 요새 이제 이게 네. 선거 앞두고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네. 어느 한쪽에 네. 특별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런데도 이근규 선배지 이근규 선배한테 꼭 좀 해줘야 된다. 이래갖고 저한테 보내서 현역 시절에 또 이게 저기 성남 그때 같이 성남시장 할 때 제가 제천시장 하면서 같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성남시를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가지고 성남이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크죠. 뭐, 그 수도권이니까 제가 그때 전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 관광도시 사업을 할 때인데 네네네. 올해 관광도시를 홍보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야, 진짜 세계적인 아름다운 곳이네라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 순회 그 관광전을 사진 관광 사진전을 한 거지. 그 백선에 들었잖아요. 그 백선인 거기 들었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하고 네네네. 뭐 서울시청에서도 하고 네네. 뭐 쭉 하는데 성남에서 이제 하려고 이제 중부권이니까 네. 그래서 딱 찾아갔더니 그때부터 그분이 바쁘시더라고 보니까 네. 큰 도시니까 네네. 하지만 딱 앉아가지고서 뭐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불능곡직하고 짝짝짝짝 얘기해서 이거를 이때쯤 하는 게 좋겠다 딱 그랬더니 아예 다 정해갖고 오셨군요. 그래서 20년씩 아니겠느냐. 네, 그렇죠. 제천에서 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하시고 해주시면 내가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맞춰드리겠다 했더니 막 웃더니 뭐 그렇게 하시죠. 이러면서 성남시장 엄청 커요. 네네. 그 1층 홀을 다 우리가 썼어. 그러니까 뭐 오가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뭐 수천 수만 명 오잖아. 그걸 다 거기서 사진전을 하고 거기서 같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엑스포에 또 많이 보내줬어요. 네네. 성남시 이제 산하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 단체들. 그 엑스포에 많이 보내서 우리 엑스포 성공에 우리가 한 110만이 넘게 유료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그것에 일조해 주신 분 중에 하나죠.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되게 공격적으로 하신단 말이죠. 이게 뭐 공격적이라는 표현이 뭐 나쁜 건 아니고 뭐냐면 이게 뭐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딱 뭔가 이렇게 딱 막 이렇게 정해지는 게 이게 또 저희가 어떤 훈련이 되어 있냐면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총론을 정해놓고 뭔가 이제 딱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아요. 잡아놓고 그다음에 강론을 딱딱 해놔. 일종의 로드맵이죠. 로드맵. 해놓고 그 디테일을 그다음에 해. 아. 순서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는 처음에 만나고 디테일을 얘기하면 질려버려요. 지치고 네. 그리고 짜증나. 네. 말도 길어지고 그렇죠. 또 잘 모르는 얘기잖아. 또 남 그렇죠. 얘기니까. 네. 또 별로 정감도 없고. 그렇죠. 근데 총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총론을. 네. 예를 들면 네. 성남시가 크다 한들 네. 제천시가 가지고는 이런 아름답고 멋진 없죠. 세계적인 이런 자연 자원이 어떻겠냐. 맞아요. 네. 맞거든 그거는. 네.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맞거든. 그럼 맞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당신들에게 주겠다는 건데 단 하루지만. 물론 떼어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네. 뭔가 좀 솔깃하게 이게 그렇죠. 뭘 네. 어떻게 준다는 거야. 네. 이러면 사진으로, 영상으로 주겠다는 걸 디테일로 들어가잖아. 일종의 이게 끌어당기는 거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영업을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어. 그런 부분에 되게 뭐 탁월한 이제 이 표현이 맞나 모르죠. 하여튼 네. 예, 이게 그래도 이제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뭐 같은 시장이지만 또 큰 도시면 이렇게 약간 주눅이 들 수도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없이 그냥 바로 주눅이 왜 들어요? 그러니까- 제천이 저는 생각을 예, 제가 물론 시장이라는 그냥 위로 따지면 제천시장이 네네 작죠. 물론 인구도 한 14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는 맞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역사와 포부 그리고 패기는 그걸 이제 막딱 예, 아니 그렇죠. 그거는 우선 첫째는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인류의 근원이야 여기가. 그렇죠. 예, 어? 정말 넘겨. 적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적성면이 예. 그게 지금 인구도 작고 지금 거기에 뭐 농업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분이 많다 하지만 네, 거기는 선사시대 유적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네. 한반도 인류의 기원인 거예요. 네. 얼마나 장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무슨 뭐 일개 달러 몇 푼 갖고 해결되냐고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구한말 때 네. 지금 한 100여 년 전에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민족 자존이 다 짓밟힐 때 아니에요. 그 시절에 분연이 일어나서 그것도 뭐 진짜 무슨 월급 받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군대도 아니잖아. 정말 배 조력하면서 나의 정의로움과 옳음을 위해서 민족의 재단에 피를 내던지는 의병들의 역사가 여기잖아요. 아니 그거는 내가 서울특별시가 1000만 도시예요. 네. 서울특별시장을 내가 만나가지고 제천하고 서울시하고 자매결합시다. 네. 딱 그랬더니 웃어버리더라고. 네. 그럴 수 있겠는데 제가 바로 그런 웃어버리고 거예요. 네. 웃어버리고 네. 나하고 개인적 관계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아니 보겠습니다 하여 나오고서 그 다음에 정무부장인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인구가 어쩌고저쩌고 그 경제 규모가 어쩌고 그래서 딱 그랬어 첫 마디가. 아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땅의 면적보다 제천이 1.4배다. 그렇죠. 크기는 딱 그랬어. 우리가 훨씬 큰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잠시 인구는 잠시 왔다 가는 거야. 1000만 도시였다가 100만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한 1000년 후에는 네. 사람 이름을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땅은 안 변하니까 거기보다 우리가 1.4배인데 지금 우리가 해줄까 말까 하는 판에 해주겠다고 하는데 뭔 검토를 했냐. 그랬더니 막 웃어. 진짜 1.4배요? 그러니까 행정지표를 봐라 말이야. 그랬더니 막 웃어. 이 대목에서 내가 하나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할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매결을 했어요. 네. 그런데 김포시를 지금 서울시에다가 편입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죠. 네. 똑같은 논리를 얘기할게요. 김포시가 네. 서울시 면적의 반이요. 땅 면적이 네. 뭐 어떻게 보면 대등하다고 네. 하면 뭐지만 네. 땅으로만 따지면 누굴 편입하고 자식할 게 없어. 없어요. 파주는 더 커요. 예를 들면은.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렇게만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보면 안 돼. 특히 누가 서울시가 보는 게 아니겠지. 그쵸. 예, 저기 특정 정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되고 더 웃긴 얘기 하나 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요. 접경 지역에 있는 수도를 옮기는 경우는 있어도 수도를 넓혀가지고 접경 지역을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 김포 강화 이쪽이 다 접경 지역인데 그렇죠. 거기 서울로 만들어. 그럼 자 예를 들면은 누가 난민이 내려와 서울시로 침투한 거잖아. 그렇죠. 아니 그렇죠. 저 뉴욕 타임즈 안 나겠어요. 아 그리고 참 김포에 뭐가 저 배가 하나 떠내려왔다 그러면 김포 뉴스인데 네. 그게 서울시가 만약에 그러지 않겠지만 네. 만약에 서울시가 되면은 뉴욕 타임즈에 나와. 아 서울에- 북한에 있는 무슨 배 하나가 서울특별시에 잠입했다. 그렇죠. 네.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긴. 난 진짜
김모라고 하는 그 의원 내가 저 어디 시장할 때 내가 만나서 이렇게 엑스포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 고맙긴 한데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봤을 때 참 한심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뭐 그냥 아무 저기 뭐라고 해야 하여튼 순간에 뭐 어쨌든 내가 그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천이 1.4배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으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7대 경제국으로 성장했겠어요? 인구수로 보나 땅의 면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또 지하 부존 자원으로 보나 세계 경제 대국으로 갈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결국은 지금 이제 시장이 가지고 여기 단양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제천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가지고 어느 253개 그 지자체 어디 뭐 하여튼 그 지역구 어디다 내놔도 맞을 수 없이 뭐 그럼 나의 장점 나가 아니라 우리죠. 네, 우리의 장점. 우리의 장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 장점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발을 재주가 좋은데 농구 선수가 되면 되겠냐고. 축구 선수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천과 단양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해서 뭐 한국이면 한국에서 어떤가는 도시 지역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고 또 국제 사회 속에서도 으뜸이라도 해야지 그냥 남 거만 따라가지고 그거를 좀 더 낫게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아밀리가 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있어요. 그래요. 하세요. 아니, 유아밀리가 그래. 잘한다는 얘기를 난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이렇게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앞으로 지금 그 이게 얘기하셨던 말씀에 딱 힘입어서 저도 지금 이제 유아미 가지고 있는 장점, 타 동네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왜냐면 어떤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안 가져오면 어디가 가져가도 가져가는데 그럼요. 이거를 잘 세워서 저기 갈 거를 우리가 끌고 오는 이게 자기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뭐 국회도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확대시키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제천의 그 이제 시장은 뭐 일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산국이 한 226개, 230개가 넘는 기초단체장이 3천억 예산을 줘라 마라 얘기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봉급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기 천연물 말씀하셔서. 근데 정치력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무슨 뭐 정책 빽이 크다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관점이. 그러니까 제천이 세계의 천연물 시장의 중심 도시로 커가겠다. 그것이 경쟁력이 있다. 1,000조가 넘는 천연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꾸려가지 못하고 있다. 그걸 제천에서 해가겠다. 라는 것을 문재인 후보, 또 문재인 대통령 된 상태에서 그걸 다 설득을 해가지고 3천억짜리 국가 천연물 단지를 제천에다 유치한 거예요. 그렇죠. 3산 단지가 34만 평인데 평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3만 평 정도를 국가 산업단지로 해서 천연물 산업단지 치고 얼마 필요하냐? 우리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3천억이면 된다 이거예요. 3천억을 가지고 내가 놔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제천 시민들이 먹고 쓰겠다는 아니야. 우리 국가의 향후 비전을 위해서 천연물 산업의 중심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대통령 공약에 넣고 공약 이행할 때 책자에 넣어가지고서 바로 반영을 해서 시작해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로 가고 있죠. 그것이 이게 뭐 시장이 하는 일이다가 아니라 시민이 같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천 단양에 뭐 이렇게 맡겨주면 대변자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더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필요로 하면 다 해결해야죠. 1조가 필요하면 1조를 만들어내고 500억이 필요하면 500억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걸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때 이낙연 그 전 총리가 얘기했던 사람이 좋다의 두 가지 의미.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역을 바꿔가고 만들어간다. 이게 딱 생각이 나네요. 그럼요. 바로. 뭐 책 공부를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홍보를 해주고. 근데 내가 이 책에서 이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함께 쓴 책이다라는 것이 결국 이 책에 저희가 표지 타이틀로만 삼았던 것도 이거잖아요. 아무 이렇게 나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지푸라기들도 잘 다듬어서 묶어서 엮으니까 동아줄처럼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우리가 우리 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지렁이처럼 스스로 자책하며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요.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각오로
저 정치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거 안 하려면 정치 뭐 하려고 합니까? 이 고달픈 길을. 맞아, 고달프신 것 같아요. 고달프죠. 그러나 그거를 음. 정말 내 짧은 기간이지만 내 삶 동안에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네. 역사를 바꾸고 또 지역에 기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죠. 네, 네. 예, 예. 그런 걸 담아서 이 사람이 좋다는 책에 이렇게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요. 지금 네.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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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시간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것 뭐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시죠. 제가 다음에 근데 뭐 저기 하시잖아. 저기 다음 주 베트남 가시잖아. 제가 베트남. 하여튼 네. 어. 그쪽에 가서 또 선진지는 아니지만 또 뭐 이렇게 거기도 선진지죠. 네, 네.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네. 이 똑같은 개념이야. 베트남이 선진지냐 아니냐를 고민할 게 없어. 그렇죠.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미처 못 보던 것을 거기 가서 보면 그게 선진지인 거고, 네, 네, 네. 미국에 가서도 네, 네. 최대 선진국이라는 미국에 가서도 별, 배울 걸 제대로 못 보고 오면 맞아. 뭐 뉴욕 갔더니 지하철에 낙선화돼 있고 말이지 뭐 뒷골목 갔더니 전부 뭐 그냥 네. 이상한 놈들만 돌아다니더라. 이것만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딜 가든 거기에 나름대로 최고와 음. 최선의 것을 찾아서 그거를 습득하거나 네, 네. 연결하면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다음 주 혹시 라이브 되면 저 이렇게 연결 좀 해서 전화로? 네, 그렇죠. 베트남하고는 참여를 해야죠. 되니까. 참여해서 또 그 현지 뭐 그냥 전화는 돈이 많이 드니까 카카오톡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목소리가 또 한번 나갈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는 이제 영상 통화도 되잖아요. 네네네. 조금 버퍼링은 되더라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게 또 이게 이gun기 TV가 또 이게 좀 같이 이게 그 방에 있는 분 같이 모아 놓으세요. 같이 한번. 좋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베트남 특파원으로 일일 특파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하여튼 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주철웅 전 이장님 겸 뭐 하여튼 방범 대장님 겸 하여튼 활선 자을 방법인데 하여튼 또 계시죠. 네, 참 너무 대단하신 감사한 분이죠. 얘기 또 이렇게 정말 가슴이 찡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 저자이시자 전 시장님이신 윤규 전 시장님 통해서 미처 몰랐던 이야기 또 그리고 정말 저는 이게 이 지역 제천 단양이 어떤 그 큰 이게 뭐 힘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여튼 좀 새롭게 그럼요. 네. 아니 예를 들면 유아밀리도 이제 유아밀리의 이장님이시지만 제가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 이장님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을을 지켜가고 이끌어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장님 한 분 한 분들 정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이장님들 워크숍 했죠. 그때 좀 제가 굉장히 피곤하고 일정은 바빴지만 갔잖아요. 인천까지. 그랬더니 여기까지 왜 왔냐 해서 이장님들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죠. 이장님들이 목포에 갔으면 난 목포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안 와도 된다 그러시길래 아닙니다. 인천 부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또 다른 의미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왔다. 진심을 내가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뭐 일견 보면은 선거운동이다. 아니 뭐 다 아는 처지고 또 더 많이 만났는데 뭐 굳이 내가 거기 가고 안 가고 선거운동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한순간이라도 함께해서 제가 정말 이장님들 이렇게 수고하고 있고 또 우리 제천 이제 통장님들까지 수고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존중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제가 찾아뵙는 거거든요. 유아밀리의 오늘의 변화. 물론 전임 이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죠. 그걸 이어받아갖고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독보적인 그런 유아밀리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상 타고 돈 받은 게 그 상징이던데. 그게 이장님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이장님이 잘 이끌어가고 잘 그거를 소통하고 융합해서 가는 거니까 한 사람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장이냐, 누가 면장이고 누가 시장이냐, 누가 국회의원이냐에 따라서 역사와 시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만 그 함께 하는 것을 리더하는 리더가 어떤 자세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저도 이제 그렇지만 주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마음. 그건 뭐 이제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는 오래된 내 생각만이 아니고 주장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주주의고 공화제다 이거죠. 그런데 1조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국가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소리예요. 그게 국민 주권주의야. 국민이 주인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속여왔다고. 그동안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다른 권위주의 체제에서 숨겼다고. 국민 니들이 몰아라. 국민 니들이 까불지 마. 짓밟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머슴 놈들이 나서가지고선 머슴 놈이라고 해서 내가 뭐 과거에 신분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 뭐 다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아니 감히 머슴들이 주인을 짓밟고 지들이 주인 행사하네? 힘은 더 세지 머슴이. 그 주인은 분명히 국민이 주인인 거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더 존중받고 또 국민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시대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거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게 저희들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의 목표고 꿈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좀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오늘 뭐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게 좀 아쉽지만 또 이게 다음을 기약해서 한번 다음 주 제가 다음에는 참 베트남을 연결하는 놀라운 또 이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잘 연결될까 걱정인데 하여튼 잘 연결되는 전제하에서 근데 뭐 안 되면 음성이라도 뭐 이렇게 뭐 이제 이게 그 와이파이로 잘 연결되면 좋고 뭐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저 정보통신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걸 감안해서 어쨌든 참여를 한다. 네. 함께 있는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사람이 좋다.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이긴그 TV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참 우리 이걸 이게 뭔가 좀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아까 이게 설명을 못 하셨어. 이게 뭐냐면 금성초등학교 35회에서 올해가 7순이에요 전부. 그래서 7순이시라고 저기. 35회가 7순이에요. 그래서 7순 잔치를 동기들이 다 모여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7순 잔치를 하고 그 자리에 이제 기념 타올을 이렇게 만들어. 제가 이거 미처 못 봐서 못 여쭤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건데 이거를 그 회장님께서 주철웅 회장님이 그 동기 회장님이시거든요. 회장님께서 본인 거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이걸 이제 쓸 수가 있어야지 가슴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개 더 없나요? 저는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창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엄청 모였던 사진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성초등학교 35회 7순 맞이한 형님들, 누님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